자, 오늘 할 내용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까지 쭉쭉 해서 볼 겁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쉽습니다. 세 가지.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하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세 번째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하고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거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서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는 안 만나는 경우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 풀이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사실 우리는 하나만 쓸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알고는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쓴다는 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x랑 y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결국에 교점을 구한다는 건 우리가 연립한다는 개념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y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그럼 결국에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연립했을 때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중근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안 만나려면 교점이 없어야 돼. 그래서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첫 번째 풀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판별식으로 웬만하면 안 풀 거예요.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보다 어때? 짧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잡읍시다. 이 d가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다. 얘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얘가 반지름하고 어때요? 똑같죠? 얘는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관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위치관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예제 1번부터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과 y는 x 더하기 k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대요. 자,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2번은 한 점에서 만나고요. 세 번째는 안 만나요. 자,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판별식을 이용하고 싶으면 y 대신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의 제곱은 8 이렇게 푸는 거야. y 대신에 x 더하기 k를 대입해서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8은 0이어서 2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8은 0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판별 쓰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커서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6이 0보다 커요.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k 마이너스 4에 k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가 돼서 k는 4와 마이너스 4 사이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보다는 뭐가 훨씬 더 쉽냐면 얘에 대한 중심의 좌표가 우리가 0,0이라는 걸 알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라는 걸 아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의 대입 00 집어넣으면 k가 된다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이제 거리고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2루트 2라는 걸 알죠? 그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절대값의 k가 넘어가면 4보다 작아야 돼서 k가 4와 마이너스 4 사이면 되죠. 얘가 훨씬 더 풀이가 깔끔하다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뭐 답은 나옵니다. 근데 과정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풀이보다는 두 번째 풀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낫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D랑 R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루트 2분의 K, 절대값 K와 2루트 2가 같아야 돼요. 절대값의 K가 4가 돼야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면 되겠고요. 안 만나려면 D가 R보다 커야 돼요. 루트 2분의 절대값의 K가 2루트 2보다 커야 됩니다. 절대값의 K가 4보다 커야 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자, 밑에 1번과 2번 두 개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2번 풀이하고 넘어가봅시다. 자, 이건 접한데요. 그럼 얘 넘어가면 kx 마이너스 y는 0이고 이거에 대한 중심 마이너스 3,2고 반지름은 2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되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은 절대값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는 2루트 k제곱 플러스 1 정도가 되겠고요. 양면 제곱하면 9k 제곱 플러스 12k 더하기 4는 4k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4, 4 날라가고 넘어가면 5k 제곱 더하기 12k는 0이어서 k로 묶으면 5k 더하기 12는 0. 얘는 0 또는 얘는 0이어서 k가 0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12. 자, 이제 2번. 자, 그냥 유형 하나하나 외워서 문제 푸는 건 안 돼.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요. 물론 시험 때야 어쩔 수 없이 뭐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원하고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직선이 그 만들어지는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중심이 지금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의 대입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5. 그럼 얘 루트 25니까 5분의 요거 계산하면 10이죠. 2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여기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를 알 수 있어. 요 길이 얼마야? 루트에 9에서 4를 뺀 거니까 루트 5죠. 자, 현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요거 서로 다른 것을 여기 똑같죠? 길이가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루트 5면 여기도 루트 5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 2루트 5. 현의 길이는 2루트 5가 되겠다. 자, 밑에 1번, 2번, 3번 해봅시다. 자, 2-1번 좀 같이 봅시다. 자, 원이 있어요. 이거 그림 정확하게 안 그려도 상관없어. 직선이 있는데 얘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는데 이 길이 구하라는 거야. 결국에 아까 전하고 똑같은 문제야. 현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다고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할 겁니다.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직선 x-y 더하기 7은 0까지의 거리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빵빵 대입 7. 그래서 루트 2분의 7이니까 2분의 7루트 2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2분의 7루트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의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니까 이 길이가 5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루트에 25에서 이거에 제곱하면은 2분의 49를 뺀 거예요. 그 루트에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루트 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절반 길이가 그림이 좀 개떡같지만 요 절반 길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우리는 2분의 루트 2의 2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필요한 거 적으시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다 근 접점을 P라고 했을 때 H의 길이. 자, 무슨 얘기냐면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이 밖에 어떤 점이 있어.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어. 이 접점을 P라고 하겠다는 얘기고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을 때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비슷한 거 배우거든. 자,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점과 이 점을 안다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마찬가지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가 5,0이야. 자, 원에서 중심 반지름 알려면 얘 완제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x는 x끼리 몰고 y는 y끼리 몰고 상수는 넘어가고 반의 제곱인 1을 양변에 더해주고 반의 제곱인 4를 양변에 더해주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가 돼요. 아, 중심 좌표가 1,2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거야. 여기에 좌표가 1,2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인 거야. 그럼 우리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나요? 이 길이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루트에 너 빼기 너 4, 4, 16, 너 빼기 너 2는 4. 그래서 루트 20이 돼요. 그러면 접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직 관계인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우리가 구할 걸 네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모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루트 20의 제곱과 똑같죠. 이게 피타죠. 네모의 제곱은 20에서 3의 제곱인 9를 빼는 거예요. 네모의 제곱이 11이니까 네모가 얼마? 루트 11 정도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A서부터 P까지의 길이가 루트 11 정도가 되겠네요. 자, 3-1번, 2번, 3번 3개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3-2번 보시면 점 P에서 원과 그은 접선의 길이가 4가 된대요. 그러면 일단 얘를 완제꼴로 좀 만들어 봅시다. 반의 제곱을 더해서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4가 됐어요. 그러면 원이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접선의 길이가 4라는 얘기고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여기가 루트 20이 돼야 돼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0이 돼야 돼. 너 빼기 너의 제곱, 너 빼기 너의 제곱이 루트 20이 돼야 돼요. 양변 제곱하면 A 더하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1 또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양수 A 값을 물어봤으니까 1이 답이 되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원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래요. 일단 원이 나왔으니까 중심 반지름 알기 위해서 완제꼴로 먼저 좀 만듭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4 만들어 놓고 반의 제곱인 4를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인데 중심의 좌표가 2,-2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겠죠. 이런 원입니다. 자, 이런 원과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만나도록은 안 될 거야. 왜냐면 만나면은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제일 짧은 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물어봐요. 밖에 있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다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될 거야. 거리들이 다 어떻겠어요? 다 다르겠죠. 이러한 거리들 중에서 뭐 이런 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니까 좀 길겠죠. 이 거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긴 길이를 구해서 걔네들을 곱해주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면 당연히 중심에서 연결을 했을 때가 중심을 지날 때가 가장 짧고 가장 길 수밖에 없어. 무조건 중심까지를 구할 건데 그럼 이 길이는 결국에 어떻게 구하느냐?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짧은 길이가 나오고요. 반지름을 더해주면 긴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고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에 대입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5분의 2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됩니다. 최대값은 4에서 반지름 2를 더해준 6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4에서 반지름 2를 빼준 2가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면 12 정도가 될 것이다. 자, 밑에 4-1번과 2번 두 개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 자, 이제 접선이라는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미적분 배울 때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접선에 대해서 좀 배우겠고, 이제 뭐 기하 배우는 사람들은 기하 시간에 또 많은 접선들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원에서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접선의 방정식부터 봅니다. 접선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접하는 선이야.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구하고 싶은 거고, 이 접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뭐 두 가지 정도 돼요. 자, 첫 번째, 기울기를 알려줄 때야. 자,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서 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찾으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처음에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서 또 한 점에서 만나고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접선이 기울기가 1짜리는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접선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위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세워보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는 거는 어쨌든 직선이니까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서 얘는 내가 알려줬고 얘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야. 현재 얘가 얘랑 접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접한다라는 건 뭐였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의 빵빵 대입이어서 절대값의 n인데, 걔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절대값의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n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그래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 기울기가 1인 접선은 요런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n 대신에 얘를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생겨.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죠. 못 외우면 매번 이렇게 그냥 y절편을 따로 구해야 돼. 이게 미지수라고 잡고 매번 y절편 구해야 돼서 귀찮으니까 y절편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된다.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공식 하나 외워두시면 당연히 좋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중심이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사실 똑같은데 이 중심이 알파, 베타로 바뀌는 거야. 이 중심이 알파, 베타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 절대값의 대입 m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n 이 반지름이야. 그래서 m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절대값을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n은 마이너스 m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y는 mx 마이너스 m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이 돼. 이거 과정 몰라도 돼. 이거 조금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y 마이너스 베타는 m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돼. 내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얘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 그럼 우리가 똑같이 접선에서도 x 대신에 x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식 똑같죠. 맞네? 그래서 그냥 이걸 외우지 말고 여기서 그냥 y 대신에 y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고 m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서 식을 그냥 하나만 외워버리자. 사실상 요거 하나 외우면 요거 따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좀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접점 x1, y1이 주어지는 경우. 요거는 굳이 증명 안 할게요. 지금은 나중에 시험 때는 증명할 겁니다. 시험 기간에는 증명하겠지만 지금은 증명 없이 받아들이자. 자, 원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건 몇 개 생기겠어? 당연히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밖에 안 생기고, 자, 얘는 증명 없이 좀 받아들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랑 y 곱하기 y거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접점을 그냥 대입하면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는데 1,2에서 접선을 내가 구하고 싶어. 1,2는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점이거든. 얘를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5라고 생각해서 x, y에다가 그냥 하나씩만 대입하면 그냥 답이라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x,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2y는 5. 이게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그냥 하나씩 대입하자.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두 번째,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r제곱. 자, 얘도 똑같은데 쟤도 사실상 이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y 마이너스 베타, y 마이너스 베타는 r제곱이라서 얘도 하나씩만 대입하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에서 2,4에서의 접선을 구한다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는 5씩 써놓고 하나씩만 대입하자.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x 빼기 1, 4 집어넣으면 2에 y 빼기 2는 5기 때문에 요거 적당히 전개하면 답이다. 그래서 얘도 x1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y1 마이너스 베타의 y 마이너스 베타는 r제곱.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은 좀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밖에서 그은 접선. 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이런 거야. 자, 원이 있어요. 밖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여기다 접선을 그으면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접선은 그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 이 접선의 방식은 세 가지야. 방식은 세 가지인데 나는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자, 이 밖에 한 점을 P, Q라고 합시다. 이 점을 P, Q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점에서 그었기 때문에 이 직선들은요, 이 점을 지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P, Q를 지난다라는 건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말돼? 그럼 얘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죠? 단지름하고 같아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그냥 m값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제일 깔끔하고, 첫 번째는 접선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P, Q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게임 끝나요. 근데 기울기 구할 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물론 기울기 공식을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두 번째는 접점 공식을 쓰는 이유, 이제 접점 공식 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점 공식이라는 건, 자, 접점을 x1, y1이라고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x1, y1이라는 거는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해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성립해요. 그냥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식이 하나 성립을 하고요. 여기서의 접선이 어떻게 되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며.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접선을 잡을 수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p, q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왜냐면 접선이니까 이 점 지나잖아요. 그럼 p, q를 대입하게 되면 x1과 y1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x1, y1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점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어차피 두 가지를 물어봐. 기울기에 관련된 걸 물어보기도 하고 접점에 관련된 걸 물어보기도 해. 그러면 기울기에 관련된 걸 물어봤으면 기울기 공식 쓰시는 게 편한 거고, 접점에 관련된 걸 물어보면 접점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이걸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하나하나 좀 시켜보면서 연습을 할 건데, 74페이지 보시면 기울기 공식부터 좀 연습을 할 겁니다. 책에는 풀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한 가지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면 뭐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넘어가 y는 3x 더하기 7이니까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야. 기울기 3이라고 알려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의 접해. 얘랑 접선이란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자, 예를 들어 내가 공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3x 더하기 뭐 n 이렇게 식을 한번 잡아보자고. 자, 얘랑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에 빵빵 대입한 게 반지름인 2루트 2랑 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절대값의 n이 루트 10이 넘어가면은 4루트 5 정도 되니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가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3x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공식 외워서 빨리 하고 싶어요 라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냥 식 세우면 된다고. 3x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루트 10이니까 얘랑 만나면 2루트 5가 되겠죠? 아니 4루트 5가.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고. 왜? 아까 기울기 공식 유도한 거 자체가 이거 이용한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 공식 외우고 있으면 공식에다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도 괜찮고,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5-1번 2번 두 개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6번 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란 얘기야. 자, 접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된다고. 얘가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5니까 x에다가 하나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하나에다 1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라고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2x, 1 집어넣으면 y는 뭐라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넘어가서 이렇게 정리된 형태니까 a가 2고 b가 마이너스 5 정도가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공식 죽어도 못 외우겠어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점을 지나거든. 이 점을 지나는 뭔 얘기냐면 여기가 2,1이어서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방법은 이래요. 이 중심과 이 직선을 연결을 하면, 오케이? 이 직선과 얘는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죠. 이게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한다라면 여기가 중심이 지금 0,0이란 말이야.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이게 수직 관계니까 2-0분의 1-0과 너에 대한 기울기를 곱했을 때 -1이 돼야 돼. 수직이니까. 그럼 2가 넘어가니까 m은 -2라는 거. y는 -2x 더하기 n인 거고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요. 1은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n. 그러니까 n이 얼마? 5. 그리고 y는 -2x 더하기 5니까 넘어가서 정리하면 똑같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공식 외우고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는 있겠죠. 자, 6-1번, 2번, 3번 해보죠. 자, 6-3번 보고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3 위에 4,2에서의 접선. 자, 얘는 하나하나 쪼개자 그랬어요. x-2, x-2, y 더하기 1, y 더하기 1은 13 이렇게 쪼개서 x 하나, y 하나 집어넣자고. x에다 4 집어넣으면 4 빼기 2니까 2가 남아요.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3이니까 이렇게 돼요. 전개하면 2x-4, 3y 더하기 3, -13은 0이어서 2x 더하기 3y 얘네들 계산하면 -14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어야 되죠? 2x-14가 0 되는 거니까 x절편은 7이 되겠죠? x절편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다가 그은 접선. 자, 이거는 밖의점이에요. 밖의점인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대입했을 때 성립 안 하잖아요. 얘네들은 위의 점인 것들은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한다고. 밖의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접선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울기 공식 쓰셔도 되고요. 이게 기울기 공식이에요. 기울기 공식 쓰셔도 되고요. 접점 공식 쓰셔도 돼요.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기울기 공식을 쓸 겁니다. 그럼 2,3에서 그었기 때문에 2,3을 일단 지난다고요. 2,3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얘는. 자, 근데 얘가 여기에 접하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의 빵빵 대입. 걔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2m 더하기 3의 절대값은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제곱하면 4m제곱 더 마이너스 12m 더하기 9는 4m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4m제곱이 날라가요. 마이너스 12m은 넘어 마이너스 5니까 m은 12분의 5 하나밖에 안 나와. 자,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게 이런 형태가 문제가 벌어져. 이게 왜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거 그림을 살짝 보면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이야. 마이너스 2,3은 여기 있어. 2,3은 여기 있어. 여기서 접선을 긋게 되면 접선이 이런 접선이 하나 생기고요. 이런 접선이 하나 생겨요. 자, 얘가 기울기가 12분의 5인 접선일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12분의 5에 x-2 더하기 3. 즉 y는 12분의 5x 요거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이렇게 되죠. 6분의 18이니까 6분의 13 정도. 뭐 이렇게 남는 직선이 하나 생기고 얘가 문제야. 얘가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데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식 자체를 y는이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 왜? 이거는 뭐야 지금 x 2,0을 지나면서 2,3을 지나니까 x는 2죠. x좌표가 일정하니까 x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y가 없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울기가 하나만 나왔다. 그거는 빨리 그림 그려서 이런 형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울기 공식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접점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접점 공식을 한번 써보면 접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할 거야.
그럼 접점은 일단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라는 식을 만족하고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4 이건데 2,3에서 그었기 때문에 2,3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서 3y1은 마이너스 2x1 더하기 4여서 y1은 마이너스 3분의 2x1 더하기 3분의 4가 되기 때문에 y1 대신에 집어넣으면 x1이 2개 나오겠죠. x1 2개 나오면 y1도 2개 나오니까 2개씩 집어넣으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식이 이게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기울기랑 관련된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접점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접점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무조건 이거를 푸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밑에 7-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 있습니다. 네 문제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7번에 2, 3, 4 이렇게 세 개 같이 보고 하나만 조금 더 설명합시다. 자, 7-2번은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줬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다가 그었대요. 2,1에서 그러면 일단 2,1을 지나니까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2,1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자고요. 전기에서 정리하면 mx-y 2m 더하기 1은 0이라고 식을 세우고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라고요. 중심에서 중심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의 빵빵 대입인데 걔가 반지름 1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의 절대값은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정도가 되겠고 양변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1 날라가고요. 넘어가면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죠? m으로 묶으면 3분의 m으로 묶으면 3m 마이너스 4 그래서 m값이 0 또는 3분의 4가 나옵니다. m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는 1이고요. m에다가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3분의 4에 x-2 더하기 1 즉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정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결국에는 y절편 구해줘야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y절편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의 y절편은 1이고요. 이거의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5죠. 그러면 빗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고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5까지니까 빼면 3분의 8이죠.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3분의 8 정도가 되겠네요. 자, 7-3번은 이번엔 1,2에서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1 여기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이 점을 지나니까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식을 잡읍시다. 요거 mx-y m 플러스 2는 0이고요. 얘가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해요. 접선이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의 대입 3m 마이너스 5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반지름인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의 2m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양변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9는 m제곱 더하기 1이라서 넘어가면 3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8은 0이죠. 내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상관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어차피 기울기의 합 구하라 그랬거든. 여기서 기울기가 두 개 나오는 거잖아. 기울기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해서 m값 안 구해도 괜찮다. 어차피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수직도 결국에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원점이니까 얘는 y는 m의 x 빼기 0 더하기 0 그러니까 y는 mx겠죠.
그러면 mx-y는 0과 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어야지 접합니다.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의 대입. 얘가 반지름이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요. a제곱은 4m제곱 더하기 4. 넘어가면 4m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는 0이 돼. 물론 이걸 넘겨서 4로 나눈 다음에 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서 m값을 구해도 되지만 결국에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m값 두 개가 기울기잖아. 기울기의 곱은 뭐야? 두분의 곱이니까 a분의 c죠. a분의 c로 구할 수 있어. 1차항이 없는 것 뿐이야 그냥. a분의 c는 4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기울기의 곱이야. 두 기울기의 곱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넘어가면 a제곱이 8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 루트 2만 답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진도인데요. 뒤에 연습 문제를 하기 전에 나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합시다. 이제 최근에는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도는 우리 그래도 이제 잘하는 반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읍시다. 자, 이제 공통접선이라는 게 나와요. 원에서 이제 원과 원, 두 원의 관계 중에서 공통접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통외접선이라는 걸 먼저 배워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통내접선이라는 걸 배울 건데 공통외접선은 이런 거야. 어떤 원과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얘네 둘의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구할 건데 외접선이라는 얘기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두 개의 접선을 볼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근데 이 길이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거 길이는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구하는 방식은 단순해요. 일단 원이 나오면 중심부터 찍고 중심과 연결도 좀 해보시고 접점을 좀 연결도 좀 해보시고 중심과 중심도 좀 연결을 해볼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맞아? 자, 이게 L이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것도 L이 되겠니? 똑같이? 자, 이 큰 원의 반지름을 내가 라지 R이라고 잡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거랑 똑같나요?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L제곱 더하기 라지 R 마이너스 R의 제곱이 D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거를 결국에 정리해서 식을 쓰면 L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L의 길이는 루트에 D제곱에서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을 빼서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공통 내접선도 구할 수 있어요. 공통 내접선은 원과 원이 똑같이 있는데 이번엔 안쪽에서 접하는 거야.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안쪽에서 이렇게 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L이라고 합시다. 이걸 똑같이 구할 거야. 자, 원이 나왔으면 중심부터 좀 찍어보시고 중심에서 연결도 좀 해보시고 여기다 넣어야 돼. 미안합니다. 연결도 좀 해보시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도 좀 해볼 거야. 그림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연장시켜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버리면 요게 길이가 L이면 이 길이도 L이 되겠니? 말 되니? 그러면 내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스몰 R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스몰 R이면 여기가 스몰 R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 라지 R과 스몰 R을 더한 것과 똑같나?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L제곱 더하기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의 제곱은 D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식을 정리하면 L은 루트에 D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 뒤에 연습 문제 22번에 나와요. 22번을 내가 한번 풀어드릴 거고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22번을 보시면 자 원과 원이 있어요. 좌표축 이제 생략합시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A, B가 있으니까 얘는 중심이 0,0이고요 얘는 중심이 4,0이에요 그리고 얘에 대한 반지름이 2고요 이거는 반지름이 1입니다. 여기죠. 이건 1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죠.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죠.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안 써도 나오니까. 자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15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딱 루트 15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남은 시간은 연습 문제하고 숙제풀이 하도록 합시다.